자, 한 주간 문화 이슈를 하재근의 도시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최근 최민수 씨 폭행 논란과 관련돼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해 볼 텐데요. 이 사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최민수 씨가 최근에 한 프로그램 그 촬영 중에 촬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맞지 않아서 PD하고 언쟁을 벌이다가 이 고성이 나오면서 결국 최민수 씨가 PD의 뭐 턱을 때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최민수 씨는 바로 사과했고 이게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 앞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제작진의 입장이 나오니까 네티즌들이 이게 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바로 사과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촬영을 이어갈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최민수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최민수 씨가 폭행 논란에 이어서 이른바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한국 독립 PD 협회에서 이번에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이번에 폭행을 당한 PD가 외주 제작사 PD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외주 제작사 PD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PD가 모든 걸 다 지휘하니까 PD면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 사실 방송가에 그 뭐 지상파 방송국, 뭐 종편 방송국 이렇게 방송국이 있고 그 밑에 외주 제작사가 있고 PD는 그 중에서 이 먹이사슬 구조에서 가장 약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얼마 전에는 이 외주 제작사 PD가 이 종편 PD한테 맞아서 안면이 함몰이 됐는데 함몰이 된 채로 그대로 이 병원을 간 게 아니라 그대로 시사실로 가서 해달라는 대로 다 시사를 하면서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결국 근데 안면이 함몰이 될 정도면 큰 사건인데 이게 워낙 가불관계가 분명하다 보니까 제대로 문제 삼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화해하고 그 때린 PD는 뭐 1개월 정직 정도 받고 다시 회사로 나오고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니까 요번에 이제 독립 PD 협회에서 최민수 씨가 만약에 지상파 방송국 정규직 PD였더라도 때렸겠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은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넘겨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최민수 씨가 정말 그렇게 사람을 봐가면서 뭐 화를 낸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독립 PD 협회가 그렇게 문제를 삼을 정도로 우리나라 방송계에서 이 방송국과 외주사 그리고 외주사와 또 프리랜서 PD 이 사이에 걸쳐진 가불관계, 갑을병, 먹이사슬 관계 이게 좀 심각하다는 걸 요번에 좀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최민수 씨에 대해서 조명을 해볼 텐데요. 최민수 씨가 과거에도 폭행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노인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회자되고 있죠. 그게 지금 그렇고 언론 매체들이 최민수 씨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뭐 과거부터 노인 폭행을 일삼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되고 이게 최민수 씨가 한 2008년 정도의 노인 폭행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거는 오해였습니다. 그때 뭐 최민수 씨가 노인을 뭐 매달고 자동차에서 뭐 끌고 갔다, 뭐 흉기로 뭐 이렇게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다 사실 무근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최민수 씨는 2년 정도 이제 산속에서 칩거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와서 사실이 뒤늦게 이제 밝혀지면서 명예를 회복하고 작년에 이제 오만과 편견이라는 드라마 무늬만 부장검사 역할로 모처럼 대중의 사랑을 회복했는데 지금 다시 또 이런 폭행 논란에 휩싸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또 논란에 휩싸였다고 해서 과거에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것까지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언론 매체가 자꾸 최민수 씨를 무슨 이분은 옛날부터 폭행을 일삼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폭행이다. 그러니까 언론 매체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민수 폭행 논란이 일어났던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전에도 살짝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조영남 씨와 김수미 씨의 하차 논란도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이 최민수 씨의 사건이 돌출적으로 일어났다면 사실은 뭐 이런 자리에서 트렌드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그냥 이건 가십이려니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사건이 반복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도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프로그램인데 제작 발표회장에서 이 출연자가 하차를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 그러니까 최민수 씨가 출연자가 PD를 폭행한 것도 초유의 사태인데 불과 얼마 전에 초유의 사태가 또 터졌던 거죠. 그 조영남 씨가 그 제작 발표회장에서 김수미 씨가 막 폭언을 조영남 씨한테도 폭언을 하고 박명수 씨한테도 폭언을 하고 폭언을 하니까 조영남 씨가 그렇다면 제가 하차하겠습니다. 제작 발표회장에서. 그래가지고 크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제작진들이 만류를 하니까 하차 선언을 번복했죠. 그러고 나니까 김수미 씨가 이번엔 제가 하차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서 또 크게 논란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번엔 최민수 씨가 이게 불과 거의 뭐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어서 왜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서 자꾸 이렇게 초유의 돌발 사태가 계속 생길까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의문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나를 돌아봐잖아요.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내고서 그렇게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컨셉을 잡아서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논란을 너무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작 발표회장에서 막 이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걸 영상으로 다 찍어서 예능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이러한 분란을 하나의 그 자극적인 재미의 요소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를 돌아봐, 나를 어떤 성찰하자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성찰은 명분이고 그 평소에 욱하기로 유명한 분들을 섭외를 해서 지금 조영남, 김수미, 최민수, 이경규, 박명수 욱하기로 유명한 분들을 섭외를 해서 욱벤져스라고 한 다음에 누가 더 화끈하게 잘 욱하나 뭐 이걸 마치 경쟁을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욱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 예능으로 내보내는 이런 구조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출연자들도 평소 이상으로 더 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자기 영상을 돌아보고 내가 막말 이렇게 심하게 썼나라고 해서 김수미 씨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차 선언을 하고 그리고 최민수 씨 같은 경우에도 막 화를 내면 주위에서 말려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컨셉 자체가 욱하는 컨셉이니까 사람들이 야 재밌다라고 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점점 감정이 고조가 돼서 결국 이제 물리력까지 행사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 프로그램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프로그램의 구조 자체가 결국에는 돌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다. 뭐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돌발 상황을 리얼리티로까지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최근 방송계에서 이렇게 리얼리티를 표방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 방송 프로그램이 뭔가 정제돼 있고 막 점잖고 모든 걸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발언 순서도 다 정해져 있고 자 말씀하시죠. 한마디 딱 하고 옆에서 끼어들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방송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인위적이다. 답답하다. 뭐 그런 시청자의 정서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날것의 재미, 생생한 재미, 보다 노골적이고 보다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이 내보내게 됐는데 그게 처음에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나오다가 이제 리얼리티성이 더 강해지면서 이제는 완전 리얼 예능이다. 리얼리티다. 관찰 예능이다. 이제는 그래서 상황을 딱 펼쳐주고 출연자들이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면 카메라는 그걸 관찰만 하는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범람을 하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생생하고 자극적인 재미를 안겨주니까 이제 우리나라 예능의 대세가 된 거죠. 근데 방송이라는 것이 너무 날 것만 보여주면 그게 또 방송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제는 필요한 건데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제되지 않고 날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점들 있을까요? 이게 너무 자극적인 이런 것들만 보여주다 보니까 시청자들은 그 자극적인 거에 이제 내성이 생기죠. 그럼 더 자극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은 리얼리티인데
정말 리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캐릭터를 정해가지고 뭐 나는 웃기는 나는 뭐 좀 바보 같은 사람, 나는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정해가지고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점점 되면서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화기애애하면 시청자가 재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중간에 돌발 사태가 터져야 되고 싸움이 있어야 되고 분란이 벌어지다가 마지막에 대화해 이러면 이제 뭐 감동이 밀려온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오히려 분란 같은 걸 만드는 느낌, 인위적으로 일부러 싸우는 것 같은 느낌, 제작진이 그걸 부추기는 느낌 그런 게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리얼리티라고 하면서 너무 사생활을 지금 다 보여줘서 옛날에는 출연자가 멀쩡한 모습만 TV 앞에서 보여줬었는데 요즘에는 잠자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뭐 방귀 뀌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결국 사생활 침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일종의 가족 마케팅, 리얼리티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을 줄줄줄줄 데리고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이것이 그럼 아이들이 자기도 원치 않는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사생활에다 드러나는 건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님한테 나를 왜 카메라 앞에 세워놔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 그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때 많이 공개가 되는데 학교 가서 그 아이가 구경거리가 되니까 아이의 학업에도 벌써 지장이 생긴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출연자들이 이 일종의 이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의 소품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이 출연자한테 재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출연자의 인격은 무시하고 편집으로 재미를 극대화하는 이른바 악마의 편집. 이 출연자가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다 잘라버리고 가장 자극적인 행동만 편집으로 딱딱딱딱 붙이면 이 시청자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이상하구나. 근데 이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니까 리얼이겠지. 저 사람은 실제로 이상한 사람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엄청난 뭐 악플 사태라든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카메라 앞에서 프로그램 촬영 중에 실제로 주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아마도 이번에 벌어진 최민수 씨 폭행 논란이랑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자극적이고 캐릭터를 잡아야 되고 이런 식의 리얼리티 일반적인 구조가 요번에 문제가 된 프로그램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출연자들이 너도 나도 욱벤져스로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마구잡이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은 돌출적으로 하차 선언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돌출적으로 막말을 너무 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화를 내다가 자기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뭐 폭력을 쓰게 되고 등등등. 결국에는 우리나라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문제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이 요번 이 폭행 사태였다. 그래서 이게 몇몇 출연자의 성격 문제, 인성 문제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국 방송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이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이제 연예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찌됐든 뭐 연예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보호는 그래도 직업상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일반인들은 또 이런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면 사생활 침해가 또 연예인보다는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일반인들의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요즘 늘고 있죠. 일반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리얼리티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오디션 참가자들은 한 2주, 한 달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그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다 지금 관찰 카메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 출연자들이 그 자기가 처음에는 단지 그냥 TV에 나오나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출연을 하기로 한 건데 막상 출연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사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게 100%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저 출연자는 나쁜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일반인 출연자는 그 뭐 스타에 못지않은 엄청난 악플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막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출연진 그 프로그램 속에서 합숙을 하다가 그 속에서 자기가 카메라로 계속 이제 관찰을 당하게 되면 연예인은 그런 상황이 그나마 익숙해서 관리가 되지만 일반인은 이게
점점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큰 그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 뭔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과거에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긴 했잖아요. 이게 지금 외국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007년에 헬스키친이라는 프로그램 출연자가 자살했고 2010년에 키친 나이트메어 출연자 자살했고 2011년에 베벌리힐스의 주부들 다 일반인 출연자들 출연자 자살했고 그 외에도 외국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한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 서로 이제 짝짓기 예능 그 연애 예능 출연자가 프로그램 촬영 중에 자살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폐해가 남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원래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 그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폐해들이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지금 요즘 예능 시대는 뭐 리얼리티 예능 전성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도 필요해 보이고요. 언제까지 이 전성기가 이어질까요? 이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10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몇 년 정도 지속되던 유광천하 유광천하를 무너뜨린 게 리얼리티죠. 유재석 강호동 천하. 유재석 강호동 씨가 거의 뭐 우리나라 예능을 장악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아이들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육아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리얼리티 예능인데 리얼리티 때문에 우리나라 예능의 판도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시청자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뭐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점잖고 모든 게 아름답게 포장이 되고 이런 예능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른바 리얼리티라는 이름 하에 보다 자극적이고 보다 생생하고 아주 날것에 생각지도 않았던 말도 안 되는 돌발 사태가 막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시청자는 점점 원할 수밖에 없다. 그럼 시청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는 방송국은 점점 리얼의 요소를 강화를 해서 말은 리얼이지만 그 속에 악마의 편집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캐릭터의 대립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방송사는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리얼의 대세는 우리가 앞으로 어쩔 수가 없는 하나의 방송 환경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대로 휩쓸려 가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카메라 앞에서 진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진짜 싸웁니다. 출연자들이 막 주먹으로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기 전에 이번 폭행 사태를 계기로 이제는 좀 한번 우리나라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환경을 좀 성찰하고 좀 우리가 좀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대세를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재근의 도시락 이번 시간에는 최민수 씨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현 주소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